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월간 산업 테마 4월 UA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UAM 도시환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죠. 제가 지난 3월에 윤석열 차기 정부 정책 공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고 거기서 주로 이제 부동산과 경제 관련 정책들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책 공약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한 200페이지 넘게 되죠. 정책 공약편만 200페이지 넘고 이제 지역별, 시도시별 페이지도 있으니까 그 관련 공약들도 있으니까 대략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다 읽어보면서 이제 좀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안 달아드렸던 게 이제 선도기술,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만들겠다는 이 공약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정책 공약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238페이지라고 보이죠? 거기에 보면 지능형 모빌리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이 있는데 자율주행이랑 도시망공 공약들, 그래서 뭐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 만들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관련주들이 움직이며 안 갔었고 갑자기 이거 딱 만들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인수위가 이 얘기를 합니다. 5년 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UAM 2025년에 상용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2027년에 상용화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UAM 관련주랑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떴죠. 뒤에도 얘기했지만 좀 허탈한데 아무튼 뒤에 목표가들 이미 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러면 UAM이 뭐냐? 미래 항공 수단이다.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다. 그래서 1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2페이지 여기에는 항상 뭐 요약들을 남겨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산텔레콤, 베설, 네온테크에 대한 매수를 추천을 했는데 기산텔레콤도 신고가, 베셀도 신고가 나왔었죠. 둘 다 뒤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 얘기할 텐데 목표가 달성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가속화에 따른 모빌리티 신사업에 태동을 했다. 지금 한국만 봐도 그렇죠. 한국만 봐도 그런데 서울 지역이랑 부산 지역 가면은 정체가 심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정체가 심한 곳이 이제 부산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이 두 곳은 진짜 차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죠. 여기를 여행을 가거나 뭔가 출장을 갈 때는 차를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교통체증,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했었죠. 터널, 그러니까 지하로 해서 차를 가는 터널 형식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인공지능화가 돼서 다 초연결 시대가 된다.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그 요점인데 이것도 사실 나온 게 얼마 안 됩니다. 2016년에 이분이 이제 다보스 포럼 회장이시죠. 클라우스 슈밥.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 쫙 책들이 나옵니다. 2016년부터. 지금은 좀 책들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읽었는데, 아무튼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래를 봤죠. 그래서 중국의 이양이라는 기업이 CES라고 최대 가전 행사죠. CES 2016에서 이제 이양 184라고 드론 형태의 이 모빌리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아 올렸고 뭐 기존에 뭐 있었죠. 개발하던 회사들은. 근데 이제 CES에 최초로 공개하면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이동순환으로 떠올랐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영화 제5원소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 거기서 봤을 때 택시 봤죠. 그 주인공의 택시
그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도시에서 도시도 이동이 되는, 그 도시 내에서도 이동이 되지만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이렇게 항공 출근도 가능합니다. 협의의 UAM으로는 뭐 플라잉카로 정의가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번에 항공업계가, 사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많이 떼었는데 이 등유가 장난 아니죠. 항공기 뭐 한 번 비행하는데 이제 등유를 엄청 떼야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친환경. 왜 자동차만 친환경을 해야 되냐? 항공 니네들도 친환경 하자. 항공업계들도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상용화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 친환경 요소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수소나 아니면 전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수소는 아직도 자동차에서도 현대랑 몇몇밖에 기술이 없죠. 그래서 수소는 무리가 있고 전기로 가는데, 사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크잖아요. 큰 거를 모터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하기에는 전기 엔진은 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게 UAM 쪽입니다. 그래서 UAM에서 상용화 단계나 선두 기업은 이게 호버서프라고, 호버서프의 이게 스콜피언 3 모델인데, 3 모델인데 러시아의 호버서프라는 기업이고 두바이 경찰에서 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켰고 또 이제 제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시험 비행 단계 EVTOL이 뭐냐? 앞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VTOL이 이제 그 활주로 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우리 그냥 장난감 드론 있잖아요. 장난감 드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드론하고 비슷한 그렇게 이착륙할 수 있는 그것들입니다. E가 들어갔으니까 일렉트릭, 전기, 친환경 모델이죠. 그래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IB 글로벌 은행이죠. 글로벌 IB 투자회사입니다. 거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11.1150억 규모에서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이 CAGR 이게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30.7%를 기록하면서 1조 4,739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822조 6,65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기술만 시장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조와 여객 및 이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전체 시장을 보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좀 더 확대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하면서,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항공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항, 왜냐면은 비행을 해서 이제 이동하는 거니까 항공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보이시죠? KUAM 운용 개념서 작년에 나온 거, 이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비행기처럼 이제 딱 관제탑이 있고 관제탑에서 운행에 대한 지시를 하겠죠. 그래야 혼선이 없으니까. 그런 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운용 개념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분석까지 해드렸는데, 진짜 진짜 이거 작성이 완료된 때가 저는 4월 19일이거든요. 4월 19일 날 완성을 했고, 이제 이 그림이나 일러스트 같은 거 좀 맡겨야 돼서 디자인 팀에 맡겼는데, 그 기간 동안 갑자기 말이 없다가 인수위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목표 주가가 이미 기산텔레콤도 4,500원 목표 주가였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베셀 있죠. 베셀은 보면 제가 6,000원으로 잡았는데 6,000원을 넘어서 9,29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연상 딱 27일 오늘 2연상 나온 뒤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 또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5,500원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나마 이게 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참 저도 아쉽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아니 사실 가만히 있었잖아요 지금. 베젤 다시 볼까요? 베젤 움직임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4월에 한 번 떴다가 움직임 거의 없다가 갑자기 인수위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떠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5월 월간 산업 테마도 또 기대해 주시고 기업 분석 리포트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재배와2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재배와2